사실 최근에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또 그 대출 상품 중에 소액생계비 대출이라고 50만 원씩 뭐 100만 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 굉장한 또 흥행, 언론에서는 이제 씁쓸한 흥행이라고 하는데 좀 흥행을 일으키다 보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분명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.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맞습니다.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. 아니 그들이 예를 들어서 취약해진 이유들이 흔히 말해서 아마 여기 두 분의 그 재직하고 계신 학교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도 있고요. 네네. 뭐 20대, 30대 친구들이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험이 미흡해서 뭐 주식이나 코인에 신용까지 써가면서 과감히 투자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좀 뭐 좋게 표현하면 아직 젊기 때문에 좀 리스크 선호적인 투자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걸 왜 국가의 국민의 세금으로 낸 걸로 그걸 부양해야 되느냐 이거 도덕독해에 유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. 근데 또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잠깐 통계 나왔습니다만 지금 급격히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비중이 30대 이하가 많거든요.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연령대에 이게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 신용에 관련돼서 리스크가 생겼을 경우 이제는 차상위 소득계층이나 정상적인 커리어 패스를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면 오히려 정부에서 향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예산이라고 해야 될지 부양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따라서 이게 씁쓸한 흥행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해 보입니다. 특히 30대 이하의 지금 가계대출 증가율이 27.4%인 친구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인큐베이팅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. 그리고 60대 이상의 또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것은 이건 말 그대로 황혼 취약계층. 저쪽도 사실 참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.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저쪽도 지금 이걸 어떻게 수급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지.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가 지금 막 그 이슈됐다고 주먹구구로 할 게 아니라 저런 연령대별로 상황을 분석해서 저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그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의 경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뭐고 방식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저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현상이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. 신 교수님, 사실 취약계층 하면 아까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던 소상공인, 개인 사업자들이 있잖아요.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떤 원금 상환이라든지 이자 상환에 대한 유예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올해 9월까지로 지금 현재로서는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그 시점에 가서 이제 코로나도 엔데믹으로 돌아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종료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상흔은 남아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한 번 더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. 어떻게 좀 보십니까? 저는 연장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.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? 네, 하는데 제가 지난 한 6, 7년 동안 특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금까지 6년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집중해서 보면은 전 정부의 역할이 너무 미흡했다. 뭐냐면 갭 투자요. 그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라고 하는 거를 웬만한 그 대학생들도 다 알 수 있을 텐데 사회 전체가 갭 투자로 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정부는 한 번도 왜 그렇게 하면 부동산 경기가 혹시나 죽을지 모른다. 뭐 이런 우려 때문인지 몰라도 갭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방법 이것에 대한 심각한 구조적인 위험성을 지적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. 전세 사기도 웬만한 전문가들은 이 전세 사기 분명히 문제가 터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이나 국가가 무슨 경고를 했냐는 거예요. 어제 엉뚱한 경고 받아갖고 우리가 난리를 쳤지만 그런 경고마저도 없었고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번 가을이 되면 분명히 그 역전세, 깡통전세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거란 말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서부터 엄청나게 땜질식 처방을 막 미루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정부는 이게 투기성이다. 이게 건전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
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이나 한은이나 뭐 은행연합회에서 경고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2030이 그런 경고를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한탕주의로 네. 투자를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깨지고 영끌이라고 하죠. 하잖아요. 네.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이 사회가 2030에 대해서 해야 할 책무를 하지 못했다. 저는 깊이 반성을 하고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뭐가 막 오르잖아요. 그럼 박수 치고 그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잖아요. 굉장히 심하게 오르거든요.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당한 경고를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언론사도 그러고 정부는 입을 닫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또 투자하자고 또 돈을 빌려갖고 또 들어갔다가 난 지금 깨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? 저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런 그 사건들을 경험 삼아서 2030 세대들에게 적당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경고 기능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.